자, 우리가 아까 확인한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이었냐면은 자,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일 때 꼭지점이 0, 0인 이런 포물선이었죠. 그렇죠? 여기가 꼭지점, 원점이 꼭지점인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y제곱은 4px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방금 유도를 했죠.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은 p가 0보다 클 때예요. 초점이 지금 x축 오른쪽에 있죠? p가 0보다 클 때 y제곱은 4p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럼 p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똑같이 x축, y축 갖다 놓고서요. 그리고 p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초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초점을 여기다 잡아놓고요. 그러면은 준선은 반대편에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p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p가 0보다 작을 때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p가 양수죠, 오히려. p가 음수고 마이너스 p가 양수니까 그림 제대로 그린 거 맞죠? 그래서 p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래프가 달라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꼭지점을 지금 원점으로 하는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고 얘 식도 마찬가지로 y제곱은 4px로 써지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왼쪽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포물선 y제곱은 4px고 p가 0보다 클 때고 이렇게 생긴 거는 식은 똑같은데 p가 0보다 작을 때구나. 이렇게 p가 양수냐 음수냐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굳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y제곱은 마이너스 2x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포물선인 거 바로 보이시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하시면은 일단 x축, y축 그려주고 꼭지점이 원점이겠구나 라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4를 끄집어 내셔야 되죠? 4px꼴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4를 끄집어내면은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요게 어이쿠 깜짝이야. 네, 요게 p가 된다는 거죠. p가 음수니까 초점이 x축의 왼쪽에 있겠구나. p, 0. 이거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0으로 쓰시면 되겠죠. 요렇게 초점이 x축의 오른쪽에 오른쪽? 왼쪽에 놓이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0이니까 여기 놓이게 되고 준선은 x는 2분의 1이겠구나. 자, 그러면은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거 파악이 되시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p가 양수일 때, p가 음수일 때. 식으로도 사실 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방금 한 것처럼 y제곱은 마이너스 2x라고 해봐요. 그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지금 x, y가 실수잖아요. 그러면은 실수의 제곱,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0 이상이니까 얘도 0 이상이어야겠죠. 그럼 얘가 0 이상이려면은 x는 0 이하여야겠죠. 그래서 x 값이 0 이하인 이쪽에 점들이 찍히게 된다라는 거 식으로도 사실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포물선 이런 모양 그려봤고요.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2페이지 있는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이거 좀 지울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문제 푼다 그러면은 잠깐 멈춰놓고 푼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보시면은 초점이 4,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인 포물선. 요거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냥 그래프까지 그려버립시다. 요거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은 f4,0이고 준선 x는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은 요 값이 p겠구나. 요 값은 마이너스 p겠구나라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p 값이 4니까 초점은 여기 찍힐 거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y제곱은 4px니까 16x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처음이니까 그래프도 그냥 같이 그려봤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초점이 마이너스 3,0이고요. 그리고 준선이 x는 3이래요. 그럼 여기서도 사실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뭐다? 요게 p다. p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p겠죠? 이것도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초점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가 초점이 될 거고요. f-3,0 이게 초점이고 준선은 x는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예쁘게 그려주시면은 이게 바로 y제곱은 마이너스 12x 4px인데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포물선에 그래프도 그리고 방정식도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예제 1번이랑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걸 했는데도 내가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푸시면은 풀릴 거예요. 안 풀리시면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포물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간단하게 포물선 그래프 조금 관찰을 해볼게요. 뭘 관찰할 거냐? 처음에 포물선 그릴 때도 했던 얘기이긴 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포물선 그렸을 때 초점 있죠? P,0이라고 할게요. 또 여기는 준선 있겠죠.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포물선을 그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초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다라고 해봐요. 수직으로 올렸을 때 만나는 이 점이 있죠? 그쵸? 이 점의 좌표는 p,2p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요 길이가 p잖아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2p다라는 거 처음에 포물선 그릴 때 설명했었죠. 그쵸? 요 길이 b가 1대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이어주시면은 뭐가 나왔다? 직각삼각형이 나왔죠.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변의 길이 b 나왔죠. 여기는 1, 여기는 2라고 보시면 되니까 길이 b는 1대 2대 루트 5다. 이런 것도 뭐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요 빗변 길이가 루트 5p다라는 거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꼭지점이랑 요 점이랑 쭉 이은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p분의 2p죠. 2가 된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기울기가 2인데 마침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y는 2x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건 그냥 관찰하시는 거죠. 이런 관찰들을 조금 하시다 보면 뭘 할 수 있냐? 거꾸로도 가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거꾸로 갈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y는 2x 마침 원점 지나는 기울기 2인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초점 바로 나오죠. 어디다? 교점에서
X축으로 점 내리면은 여기가 바로 초점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거는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런 길이 관계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물선에서 또 관찰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포물선 P값에 따라서 이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P값에 따라서 어떻게 좁아지고 퍼지고가 나뉘냐 그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를 y제곱은 4p1x p1 4p1x라고 하고요. 요런 포물선을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좀 더 퍼져 있는 애 얘를 y제곱은 4p2x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p1이 크냐 p2가 크냐 같을 리는 없겠죠? 그쵸?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서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건데 아까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자면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y는 2x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y는 2x와 빨간색 포물선이 만나는 요 점 여기서 x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저 점이 P1이 되고 저기가 초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점 주황색 y는 2x와 파란색 곡선이 만나는 요 점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 여기가 P2가 되겠죠. 자 그럼 P1이 크냐 P2가 크냐라고 했을 때 P2가 더 크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값 있죠. y제곱은 4px에서 요 P값이 커지게 되면 이 P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더 벌어진 형태가 돼요. P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벌어진 형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초점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질수록 그래프는 커지는 거고요. 초점이 원점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래프는 좁아지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P가 양수인 경우만 봤잖아요. 근데 P가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봐주면 되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P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쵸? 원점에서 멀어진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초점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절대값 P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은 점점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식만 가지고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웬만하면은 그래프 그려보시고 식도 직접 써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 기하 뭐 중간고사 볼 때, 아니면 뭐 기하로 수능을 볼 때, 이때는 그 정도 공부했으면 사실 머릿속에 그냥 다 그려져요.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려지냐? 처음에 많이 그려본 사람들이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지금은 그림 그리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물선 그래프의 간단한 성질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포물선 그래프 성질도 가볍게 찾아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포물선만 다루면 참 쉽고 좋겠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포물선도 배워요. 물론 그게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적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소개해드릴 포물선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이런 거였죠. 어떤 거였냐면요. 축이
x축이랑 평행한 형태였죠. 우리가 이걸 축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걸 축이라 부르고 축 위에 항상 초점이 놓인다고 했죠. 준선은 축의 수직인 형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축이 이런 식으로 x축과 평행한 형태의 포물선만 다뤘어요. 그런데 이런 포물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포물선도 있어요. 축이 y축이랑 평행한 형태의 포물선도 있고요. 이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항상 축 위에 초점이 놓인다고 했죠. 초점을 여기다 잡아주고 그리고 준선은 축의 수직이라고 했죠. 준선 잡아주시면은 똑같습니다. 우리 F랑 요점 여기 중점이 꼭지점이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똑같이 정사각형 그려주시면 돼요. 정사각형 그려서 좀 기네요. 살짝 길이를 줄여주면은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보이시죠? 그쵸? 여기 정사각형 꼭지점 하나에다가 점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도 정사각형 그려서 점 찍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정사각형 그린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어주고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은 이게 바로 포물선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이 y축이랑 평행한 형태의 포물선도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축이 이렇게 있는데 초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항상 포물선은 지금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생긴 그래프나 이렇게 아래로 생긴 그래프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식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방정식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제가 X축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Y축으로 삼을게요. 그쵸? 그 다음에 초점을 아까는 얘를 P, 0으로 잡았죠? 그쵸? 여기서는 0,P로 잡을 거예요. Y축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길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y는 마이너스 p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제가 p, x, y라고 잡는다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로부터 f까지의 거리나 p로부터 요 준선까지의 거리나 같게 되겠죠?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 다음에는 PF 길이와 PH 길이가 같다라고 놓고서 식을 전개를 하시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요게 아니죠? x제곱은 4py가 나옵니다. x제곱은 4py. 그래서 이렇게 위로 그려진 그래프 아니면 아래로 그려진 이런 포물선에 대해서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x제곱은 4py로 나오게 돼요. 아까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양옆으로 있었던 그래프 있죠? 요 포물선의 경우에는 y제곱은 4px로 나온다고 했었죠? 얘는 y제곱은 4px였고요. 얘는 x제곱은 4py예요. 형태 비슷한 거 느껴지시나요? 그쵸? y제곱은 4px, 얘는 x제곱은 4py. 형태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쵸? 눈치채셔야 돼요.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쵸?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 다시 말해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뭐다? 원점 대칭인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헷갈리시면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y제곱은 4x라고 할까요? y제곱은 4x다 라고 하시면은 요건 우리가 잘 알죠? y제곱은 4x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러면은 4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p값은 1이 되겠죠. 그럼 초점은 1,0에 찍힐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원점 대칭이라 원점 대칭? 어이 원점 대칭 아니죠? 원점 아유 큰일 뭐 하는 거야? 자, y는 x 대칭이죠. y는 x 대칭. 자, 아까 원점 대칭이라고 할 때 끄덕끄덕 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시면 됩니다. 자, y는 x 대칭이죠.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y는 x를 한번 그려보죠. y는 x를 쭉 그려보시면은 요게 y는 x고요. 요 y제곱은 4x를 y는 x에 대칭시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요 식을 어떻게 쓴다?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서 이렇게 아이고 x제곱은 4y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하실 때 PF, PH 길이 같다라고 놓고 증명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또 원점 대칭이래. y는 x 대칭이다. 이용하셔서 증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둘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포물선의 형태에 따라서 방정식이 조금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더 따져보자면 이런 거 있겠죠? 아까랑은 조금 다른데 지금 여기선 요 길이가 p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2p가 되겠죠? 여기가 아니지? 요 길이죠? 어휴. 요 길이가 2p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이랑 이 점이 은 요 직선 요거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y는 2분의 1x가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 얘랑 관련 있던 직선은 y는 2x였고 얘는 2분의 1x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2x와 2분의 1x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고요.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조금 다른 형태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렵지 않다는 이유는 식이 비슷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거 y는 4p분의 1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뭐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p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포물선이죠. 그렇죠? 모든 2차 함수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x제곱은 4py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는 포물선이죠. 그런데 포물선이 2차 함수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경우에는 함수값이 하나로 결정이 안 돼요. 제가 요 값을 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y 값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쟤는 아예 함수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2차 함수는 포물선인 거 맞는데 포물선이라고 해서 2차 함수인 건 아니에요. 애초에 함수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물선 문제 푸실 때 2차 함수 꼴로 바꿔서 그리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얘를 2차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하에서만큼은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를 쓰고 포물선 그래프 그리는 방식대로 그리고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칠판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포물선의 정의, 그리고 포물선의 그래프, 포물선의 방정식까지 다뤘죠. 어느 정도 이제 포물선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포물선의 성질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물선 하나 먼저 그려줄게요. 우리한테 친숙한 y제곱은 4px꼴의 이런 포물선을 그려볼 거고요. 초점이랑 준선 표시도 해주셔야겠죠?
초점은 p, 0으로 잡고 그리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로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포물선 위에 한 점 p를 잡는다고 했을 때 x, y라고 할게요. 이 p를 잡는다고 했을 때 p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나 아니면 p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나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포물선의 정의였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보실 수 있냐, 제가 파란색으로 좀 더 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칠한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축과 준선도 수직이죠. 그럼 어떤 도형이 나오나요? 사다리꼴이 나오죠. 사다리꼴인데 여기가 직각인 직각 사다리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도형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직각이 들어간 요 사다리꼴. 포물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도형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시작을 할 때 p가 0보다 크다라고 잡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초점이 x축의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길이, 우리가 요 길이가 p고요. 요 길이도 p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2p가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p니까 요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요 길이도 p가 되겠죠? 요 길이도 p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보려고 했더니 요 길이는 바로 p의 x좌표랑 같죠. 그래서 요 길이는 x가 되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길이 x 플러스 p니까 이 길이도 x 플러스 p가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것만 따로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생긴 직각 사다리꼴이 나오게 되고요. 요 길이 x 플러스 p, 요 길이 x 플러스 p 같은 거 바로 확인되시고 요 길이가 2p인 것도 확인이 되시죠? 저걸 왜 그려놨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요 길이, 이 길이도 구하실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구하냐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p를 잠깐 옮겨서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요 p라는 점에서 축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가 있어요. p라는 점에서 수선을 딱 내려주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수직을 딱 내려주시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죠. 자, 직각삼각형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일단 딴 걸로 씁시다. 아니다. 이걸로 씁시다.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돼요.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 이 직각삼각형을 보셨을 때 특수각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셨죠?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다시 말해서 기립이 따지자는 거죠. 기억나시죠? 나시겠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면은 기리비가 1대 루트 3대 2다.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각을 통해서 길이의 비를 따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그런데 여기가 막 60도다 이러면은 기립이 1대 루트 3대 2 바로 쓰시면 되고요. 혹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특수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루잖아요. 다시 말해서 좌표 평면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좌표 계산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하 문제 풀 때 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마침 요 P라는 점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면은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죠. 요 길이가 X 플러스 P라는 건 이미 나와 있고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요 길이가 X 플러스 P죠. 거기서 이 P만큼을 뺀 게 요 빨간색 길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x 플러스 p에서 2p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 암산으로 하시면은 x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길이 말이에요. 요 길이 같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P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P점의 y좌표가 될 거다. 근데 P라는 점이 요 아래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y좌표가 음수죠. 그래서 이 길이를 나타낼 때는 절대값 y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수각이 있다면은 특수각으로 비율을 따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에서는 요 직각 사다리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유도되는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짤막하게 이런 것도 볼게요. 그럼 항상 저런 형태가 나오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다뤘던 요 내용도 있죠. 어떤 거였냐면요. y제곱은 4px가 이렇게 있어요. y제곱은 4px가 있는데 p라는 점을 잡을 때 p라는 점을 요 초점의 x좌표보다 오른쪽에서 잡으면 이런 형태가 생기지만 초점 바로 위쪽으로 긋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p라는 점이다. 그랬을 때 생기는 도형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생기게 되고 정사각형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요 길이가 2p고 요 길이도 2p인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p가 요 f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p가 f 바로 위쪽 아니면 바로 아래쪽에 있을 때 봤으니까 이제 p가 원점이랑 f 요 사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면 돼요. 방금 봤듯이 이런 뭔가 정사각형이 아닌 것 같은 정사각형이 나왔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은 애초에 그래프를 그리실 때 좀 정확히 그리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길이 1로 잡고 1대 2가 되는 요 점을 지난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좀 더 정확한 형태의 도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포물선이 좀 더 이제 예뻐졌죠? 자, 그럼 이제 P라는 점을 제가 좀 더 안쪽에다가 잡아볼게요. P라는 점을 뭐 이쪽에다 잡는다. 여기가 P다 라고 하시면은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P랑 초점을 이어줄 거고요. 그리고 P랑 준선까지 이렇게 선의 발 딱 내려줄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요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도형 좀만 더 그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역시나 직각 사다리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길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 밑변의 길이 당연히 2p가 되겠죠? 요 길이는 2p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바로 찾긴 힘들죠? 그쵸? 그럼 어떻게 찾는다? 요 길이를 대신 찾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 길이는 p가 될 거고 요 길이는 요 p점의 x좌표니까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도 x 플러스 p가 되겠다. 그래서 그림의 형태만 조금 다르지 이 길이를 찾아가는 과정은 완전히 똑같게 진행이 된다는 거 1번이랑 똑같다는 거 아실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요 P라는 점에서 수직을 내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수직 딱 내려주시면은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고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들도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밑변의 길이 찾을 수 있겠죠. 밑변의 길이 찾아주시면은 요 길이가 2p고요. 요 길이가 x 플러스 p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2p에서 x 플러스 p를 뺀 p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서 쓰냐? 아,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요 밑변의 길이가 x-p고 여기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요 길이가 p-x구나
이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죠. 그냥 그림을 그리고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히려 이거 외우는 게 더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딱 그림 그리고서 이렇게 이으면은 이런 직각삼각형 찾을 수 있고,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면은 1, 2, 3번 저런 방식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그 메커니즘, 그 알고리즘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직각사다리꼴, 포물선 문제 풀 때는 직각사다리꼴이랑 직각삼각형 구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 푸시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필기 못 하셨더라도 어차피 제가 필기 노트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받아 적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보다는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림들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성질 볼 건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P점을 잡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F랑 P랑 이어주고요. 여기다가 딱 수선의 발 내리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여기서 자주 나오는 도형이란 게 요게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자,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요 PHF가 어떤 삼각형이겠느냐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너무나 뻔하죠. 왜냐면은 요 길이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같게 되니까 당연히 저 삼각형 PHF는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뭘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냐?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는 거는 수직 이등분선 그어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수직 이등분선 딱 내리면은 길이 딱 절반 되고 수직으로 되고요. 이렇게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기게 되죠. 네. 이런 그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이런 경우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거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도 봐주실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요 P라는 점이 F 위로 그어질 때 P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 H라는 점은 여기에 존재하겠죠? T', H'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똑같이 F랑 H'이랑 이어주면은 얘는 여기가 직각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 같고 여기 직각이니까 특수각인 거 바로 나오시죠. 요 각이 45도, 45도, 길이 B는 1대 1대 루트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것도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서 좀만 더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도 사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딱 여기일 때 직각이잖아요. 이건 무슨 각이다? 예각이죠. 그쵸? 제가 P점을 여기다 잡아서 새로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도 요 각은 예각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P라는 점을 이쯤에다 잡는다라고 해볼게요. P라는 점을 이쯤에다 잡아가지고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 그려주면은 요 이등변 삼각형, 요 각은 둔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이 그려지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이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요 부분 여기서 경계가 되겠죠? 그렇죠? P점이 요것보다 이 안쪽에 원점에 가까운 쪽에 있으면은 둔각삼각형이 나올 거고 이 빨간 점보다 P점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이쪽 방향에 있으면은 예각삼각형이 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알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저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 저게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 후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가장 심화된 포물선의 성질을 다룰 건데 이게 어렵기는 한데 의외로 쓸만한 구석이 많아요. 그렇죠? 교과서에는 없는데 알아두면 편한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은 바로 포물선의 초점 있죠?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성질이에요.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야 되니까 좀 크게 그리죠. X축 그리고 여기다가 Y축 그리고요. 삐뚤어졌나? 1대2 여기서 뭐 사실 1대1을 맞출 필요가 없긴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y제곱은 4px다 라는 포물선을 그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초점이에요. 초점 f p, 0 잡고요. 준선도 준선이 살짝 지금 오른쪽에 있지만 그냥 딱 제대로 그렸다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이 초점, 포물선 초점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까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직선이니까 이 밑에도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은 저 주황색 직선이 바로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서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성립하냐? 일단 결과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AF 길이,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BF 길이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길이는 P죠. 초점이 FP, 0이니까 이 길이가 P죠. 이 A랑 B랑 P 사이의 관계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P분의 1은 P의 역수죠.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에는 없고요. 제가 필기 노트에는 적어 놓았습니다. A, B, P 이렇게 포물선, 초점을 지나야만 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선분이 두 개 생겼죠? AF랑 BF 그 길이를 AB라고 했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바로 P분의 1이다. A와 B와 P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공식을 지금 유도를 할 건데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한번 따라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보죠. A 있죠? 이 점에서 X축에 딱 수직 내릴게요. 그 다음에 마저 내립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랑도 연결을 해준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지금 요 커다란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리고 요 작은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서로 닮음이라는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서 보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옮겨오면은 이런 느낌이죠. 요 점이 A점이고요. 요 점이 B점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가 B고요. 요 길이가 A예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후. 그럼 우리가 뭔가 여기서 식을 끄집어내려면은 요 작은 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써야 되는데 지금 각각 빗변의 길이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닮음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포물선의 정의를 써야겠죠? 자, 보시면은 요 A라는 점이 결국에는 포물선 위의 점이죠.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준선에다가 딱 이렇게 수직 내리시면은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요 길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밑에 거 떼놓고 보세요. 떼놓고 보시면은 초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가 A죠. 그러면은 A로부터 준선까지 거리도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도 포물선 위의 점인데 요 길이가 B죠. 요 길이가 B라는 말은 요 B라는 점에서 준선까지 요 길이도 역시나 B라는 거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요 커다란 직각 사다리꼴이 보이시죠? 되셨나요? 자, 이게 보였으면은 이제 끝입니다. 자, 우리가 길이를 좀 더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길이는 요 길이. 이게 얼마냐? 그리고 이게 얼마냐라는 건데 간단해요. 우리가 요 길이가 A죠? 요 길이가 A인데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A잖아요. 그렇죠? 근데 A에서 이 길이 빼면은 우리가 찾는 빨간색 길이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 아, 여기가 P고 여기가 P니까 이 길이 2P다. 그럼 A에서 2P를 빼니까 요 길이는 위에다 써야겠네요. A-2P가 되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가시면은 요 길이가 A잖아요. 이 길이가 A인데 여기서 B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죠. A에서 B를 빼니까 요 길이는 A-B가 나오죠. 그렇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옆으로 옮겨 놓으면은 여기가 A-2P고 여기가 A-B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 닮음 비 이용하시면은 자, 빗변 길이 먼저 갈게요. 빗변 길이. 작은 삼각형 빗변 A죠. A 대 큰 삼각형 빗변의 길이 A 플러스 B입니다. A 대 A 플러스 B는 뭐랑 같냐면은 작은 삼각형 밑변 대 큰 삼각형 밑변이랑 같겠죠. A-2P 대 A-B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서로 곱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그럼 한번 이렇게 쓸게요. A 더하기 B 곱하기 A-2P는 A 곱하기 A-B랑 같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편의상 일로 옮겨서 쓸게요. 그럼 그냥 전개해 줍시다. 왼쪽 거 전개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pa 더하기 ab 마이너스 2bp가 되고요. 오른쪽은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다행히도 a제곱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pa 마이너스 2pb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서 묶을게요. 그리고 ab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이 ab는 2p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왼쪽에도 2 있고 오른쪽에도 2 있네요. 2 지워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p는 a 더하기 b분의 a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당연히 a 더하기 b는 길이니까 0보다 클 거고 뭐 a 더하기 b로 나눈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려는 이 모양을 만들려면은 그냥 역수를 취해주면 끝납니다. p가 요거니까 p분의 1은 뭐겠어요? ab분의 a 플러스 b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보고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가 된다?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는 식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저 식이죠. 그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물론 이 식 몰라도 괜찮아요. 이 식 몰라도 그냥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요거 해석하는 방법 했었죠. 직각 사다리꼴 만들고 수직 내려서 직각 삼각형 만든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뭐 바라보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마침 얘는 닮음이니까 이 두 개는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방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공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상 해석하던 방법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워두면 뭐 좀 더 편하다? 이런 거는 있긴 하죠. 제가 타원이랑 쌍곡선에서는 이런 성질들을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데 몇 개 안 될 거예요. 포물선이 유난히 좀 알아둬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타원이랑 쌍곡선 가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알려드리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공식과 증명 과정 한번 쭉 본인이 따라서 해보시길 바래요. 이걸 푸는 과정 자체가 문제풀이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포물선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문제들 좀 체크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확인할 거고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먼저 14페이지 3의 1번 보시면은 초점이랑 준선 초점 여기서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그림 그립시다. 그림까지 그려버리시면요. X축, Y축 잡아줘야겠죠? 그러고 초점이 0,4분의 1이에요. 초점이 0,4분의 1이다. 여기가 초점이라는 거는 그쵸? 초점이 Y축에 있으니까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마침 준선도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포물선은 항상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딱 원점 지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P값은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Y제곱은 X제곱은 4PY 공식에서 P가 4분의 1이니까 X제곱은 그냥 Y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0, 마이너스 3 이것도 초점이 Y축 위에 있네요. 요거 P값으로 잡으시면은 초점이 이제 여기 있죠? 0, 마이너스 3이니까 초점이 여기 있을 거고요. 준선이 Y는 3이니까 이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포물선이 될 거고 식은 X제곱은 4PY에서 P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되죠. X제곱은 마이너스 12Y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굳이 뭐 Y는 마이너스 12분의 1X제곱 이렇게 바꿔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 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식을 주고 그래프도 그리고 초점도 찾고 준선도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거 딱 보자마자 X제곱은 2분의 1Y 꼴이다. 포물선이라는 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바꿔준다? X제곱은 4PY 꼴 4를 끄집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4랑 곱해서 2분의 1이 되려면은 8분의 1이죠. 그래서 뭐가 P값이냐? 바로 요 값이 P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P가 8분의 1이니까 초점은 X축 위쪽에 생기게 되겠죠. 요게 0,8분의 1이고 그리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서 이 방정식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더라. 요게 X제곱은 2분의 1Y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봅시다. 이것도 꼭지점이 원점이고요. 우리가 P값을 알아보기 쉽게 4를 끄집어내시면은 4랑 뭐랑 곱해서 마이너스 16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4랑 곱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요 녀석, 이게 바로 P다라는 거예요. 요 값이 P더라. 그럼 이제 끝났죠. X축, Y축 그려주시는데
P값이 마이너스 4니까 초점이 요 아래쪽에 0,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준선은 y는 4로 생기게 되죠. 그럼 포물선은 항상 초점을 품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x제곱은 마이너스 16y라는 거죠. 그래서 y제곱은 4px 꼴뿐만 아니라 이런 x제곱은 4py 꼴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잘 그려주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5번 보시면은 5번은 제가 아까 내용 설명할 때 사실 했어요. y제곱은 4x랑 x제곱은 4y라고 했죠. 그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둘이 서로 x, y만 바꾼 형태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은 거니까 서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는 아까 설명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인데요. 거기 뭐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필요한 부분만 딱 가져오면은 이 부분이죠. 그냥 딱 포물선 그리고 초점 그리고 꼭지점 그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다 그렸죠. 이 상황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다. 이걸 뭐 그림만 가지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길이를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좌표 평면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할게요. 우리가 늘 하듯이 하면 돼요. 늘 하듯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를 x축으로 잡고요. 여기가 꼭지점이었죠. 꼭지점이 원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y축을 잡을게요. 자, 그러고 나면 뭘 할 수 있냐? 요 점 있죠? 요 점 지금 x좌표가 2분의 3이죠. y좌표도 2분의 3이죠. 왜냐면 지금 요 길이가 3이었으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는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문제 푸시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가 이 포물선을 y제곱은 4px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f의 좌표는 p, 0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길이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요 길이가 바로 p가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예요. p 값이 얼마냐?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포물선을 y제곱은 4px로 잡았고요. 이 포물선 위의 점이 2분의 3, 2분의 3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포물선 위의 점이죠. 그쵸? 곡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은 x자리에 2분의 3 넣고 y자리에 2분의 3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y 제곱하니까 4분의 9가 될 거고 4p 곱하기 2분의 3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계산하면 p값 바로 나오게 되죠. 8분의 3이겠네요. 그렇죠? 계산하시면은 p는 8분의 3이다. 요 계산을 제가 직접 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끝내시면은 끝이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것도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2분의 3, 2분의 3이잖아요. 이 숫자에 흥미를 가지지 말고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죠? 그쵸?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다?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은 거는 y는 x 위의 점이죠? 그쵸? y는 x 위의 점이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y제곱은 4px랑 y는 x랑 연립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y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해 봅시다. y제곱은 4px랑 y는 x를 연립을 하시면은 y 대신에 x 넣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px는 0이 되죠? 2차 방정식이죠? 그럼 x의 x 마이너스 4p가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4p가 나와요. 그렇죠? x는 0 또는 x는 4p인데 이게 바로 교점의 x좌표라는 거죠. 교점의 x좌표인데 x가 0일 때는 언제냐? 여기죠. 그럼 x가 4p일 땐 당연히 어디겠어요? x가 4p일 때는 여기죠. 4p, 4p죠.
자, 그럼 끝났네요. 4p, 4p가 2분의 3, 2분의 3이에요. 다시 말해서 4p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는 p 값은 8분의 3이다 라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뭐 첫 번째처럼 푼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좋은 풀이죠. 두 번째 풀이도 뭐 좋은 풀이죠. 이렇게 제가 뭐 문제 풀다가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풀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푸는 방법 여러 개 알려드리면 여러 개 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곡선에서 가장 힘든 부분, 포물선이 드디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니만큼 복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누가 포물선이 뭐니? 하고 물으면은 포물선의 정의는 어떻고요? 포물선 그래프 어떻게 그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쫙 여러분들이 읊으실 수 있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시험 보기 전에는 그게 완성이 될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바로 2차 곡선, 다음에 배울 2차 곡선 타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